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가 보려고 해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억울하고 속상했던 순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속 깊이 쌓였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누군가의 호의와 선행을 부끄럽게 여기다가 나중에야 그 진심을 깨닫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어요. 미련했던 시절이었죠.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창피해했던 제 자신이 이제 와서야 후회되고 그 모든 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풀려갔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다시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그런데 부모님, 특히 엄마는 발이 넓어서 동네 사람들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부끄럽고 좀 창피했어요. 특히 엄마가 너무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 가게는 언제나 왁자지껄했고 엄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가게 밖까지 들려서 동네에 퍼질 정도였어요. 손님들도 밥 먹으러 왔다가 배도 채우고 웃음도 채워가곤 했고 그렇게 단골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죠. 엄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튀고 너무 요란하다고 느껴졌어요. 엄마는 늘 모든 상황에서 중심에 서 있고 큰 목소리로 웃고 말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과하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걸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행동이 때로는 지나치게 나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가 좀 더 조용하고 차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엄마 가게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어른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며 아는 척하는 것도 정말 창피했어요. 특히 엄마 가게에 갈 때마다 손님들이 저를 보며 제 이름을 부르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이 예쁘다며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예쁘냐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매번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노출되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창피하고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랑 부딪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 비싼 코트가 구겨졌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겁이 났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속으로는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반복하며 거의 울먹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셔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 애 내 딸 같은 애인데 그냥 서로 잘못 본 거잖아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어린이한테 고함을 치시냐고요?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까 그렇죠. 이 코트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구겨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넘어가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억울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리잖아요. 코트가 비싼 건 알겠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혼내는 건 조금 심하지 않나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 대신 사과드릴 테니 이번에는 그냥 좋게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아유, 알겠어요. 뭐 그냥 이번 한 번은 넘어갈게요.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라고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에이, 무슨 보답까지야. 너 감자탕집 딸내미 아니냐? 저희 엄마 가게를 아세요? 알지 알지. 저번에 우리 아들이 열쇠를 안 갖고 나가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거든. 근데 네 엄마가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데리고 있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나도 당연히 널 도와야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를 도와주셨다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큰 깨달음이 왔어요. 엄마가 평소에 남을 돕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 하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었고, 엄마가 베푼 선행이 이렇게 저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걸요. 묘하더라고요. 엄마가 남에게 베푼 정이 결국엔 저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엄마를 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전히 엄마의 호탕한 성격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그런 성격 덕분에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고맙더라고요. 엄마가 가진 그 따뜻함이 결국엔 저를 지켜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전처럼 엄마를 무조건 창피해하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족을 지켜왔던 거였어요. 엄마의 성실함을 보고 저도 나름 제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원하는 대학에 계속 떨어지면서 삼수를 하게 되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삼수를 끝내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미 삼수하는 동안 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는 되도록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절약하며 지내는 날들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피곤해서 눈이 감길 때도 많았지만 부모님께 더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잔액 없는 교통카드를 들고 곤란해하는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결국 제가 대신 찍어줬죠. 그 남자는 다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답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다며 고마워했죠. 저는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라고,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했죠. 저도 별거 아닌 일이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끝까지 고마워했고 그냥 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웃긴 일이죠. 나중에 그 남자를 직장에서 동기로 만나게 된 거예요. 전 처음 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그 남자도 저를 보더니 눈이 커지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동기 생활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업무가 낯설고 힘들었지만 둘이 함께 적응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죠. 가끔 업무가 고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서로를 응원해주면서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지내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는 시간도 점점 늘어갔어요. 어느 날은 늦게까지 남아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있죠. 우리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먹는 야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아 씨 덕분에 이런 소소한 행복도 느낄 수 있네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시간이 있어서 참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하네요. 나중에 우리 일이 좀 더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둘이서 진짜 여행 한번 가볼래요? 그냥 일 말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그때가 오면 꼭 가요. 약속해요. 근데 진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라니요. 제가 한 약속은 무조건 지킵니다. 그리고 진아 씨랑 같이 가는 여행인데 제가 안 갈 리가 없잖아요. 좋아요. 그럼 믿을게요. 나중에 바빠서 못 간다거나 하면 저 진짜 삐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얼른 그날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편안해졌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이제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우리 집에는 이미 남편이 인사를 왔었고 부모님 모두 남편을 반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예비 시댁에 갔죠. 사실 속으로는 괜찮을까, 나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지만 한편에는 시모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보셔서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식당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몸이 안 좋으셔서 장사를 접으셨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해 주셨는데 시모는 식당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쿵 내려앉았고 뭔가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여동생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니, 주부라면 누구나 음식할 줄 알지 않나요? 뭘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미소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단골을 모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있는 그대로 설명드렸어요. 솔직히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나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 가게 진짜 대단했어요. 단골 손님도 엄청 많았고 엄마 음식 맛있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걸 보면서 저도 괜히 뿌듯하고 우리 엄마가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 장모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저 그거 생각하면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대릴 사위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아니 그냥 매일매일 먹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벌써 사랑받는 사위로 인정받을 줄이야. 우리 아들도 참 눈이 정확하구나. 이렇게 예쁜 사람을 곁에 두다니. 내가 다 흐뭇하다. 무슨 대를 사위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거 식당 했다고 해도 얼마나 챙겨주겠니? 시모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저도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부와 남편의 적극적인 찬성 덕분에 저는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부가 워낙 마음에 들어 하시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저 결혼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모가 저에게 설거지를 권했지만 시부와 남편이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하냐며 반대했죠. 그런데 저는 이왕 한 가족이 될 거면 이런 작은 일부터 도와드리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설거지에 나섰어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시모와 예비 신우의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 모두 예비 신우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은근히 비교하더군요. 예비 신우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결혼식장이 없어서 날짜가 뒤로 밀려났고 예비 신우는 식장을 지방으로 잡다 보니 날짜가 많아서 우리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곳이 제 고향이어서 저도 잘 알고 있는 곳이라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곧바로 얼굴에 불만스러운 기색을 띠시며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같은 지역에서 아들, 딸 모두 사돈을 맺는데 어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나 몰라. 하나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집안이고 또 하나는 뭐랄까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확 나니까 참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네. 이렇게 말하면 네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현실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맞아. 엄마 말이 딱 맞아. 우리 예비 신랑 집안은 지역에서 이름난 건설 시행사 집안이잖아.
솔직히 엄마, 저번에 우리 예랑이가 두 손 가득 선물 들고 온 거 봤지? 근데 언니는 과일이랑 떡만 들고 오더라. 솔직히 좀 너무 차이가 나더라니까. 우리 신랑 집안이 너무 잘 나가서 나도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 나도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 이런 자리는 격식을 좀 차리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말하기 싫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괜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잖니? 그 순간 정말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지만 꾹 참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화를 내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분위기를 더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가슴 속에서는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라 눈물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우와, 아가씨는 참 부럽다. 저도 그런 집으로 시집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가씨는 부잣집 시댁으로 시집 가셔서 뭐 하나 걱정할 일 없이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니까 참 비교가 되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분위기를 바꿔주었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오늘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본인을 가지고 무슨 장사라도 하려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런 게 아니라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혀를 내밀며 메롱을 날리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었고 덕분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었으며 시부도 벌써부터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사실 시모와는 여러모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부의 든든한 지지가 큰 힘이 되었고 그런 것쯤은 그냥 넘기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우가 결혼을 앞두고 본인 예비 신랑을 저희 부부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참석했어요. 이미 예비 시댁 식구들끼리는 상견례를 끝낸 상태였지만 저는 그분을 처음 뵙는 자리였고 신우의 예비 신랑은 본인 아버지가 하시는 건설 시행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상이 상당히 좋았어요.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안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 절대로 리더 혼자 잘나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도와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저희 엄마도 공사장 근처에서 한밭집을 운영하신 적이 있었는데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요? 맞아요. 저도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성실하게 근무해 주시는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래처분들의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엄마도 식당 일을 다 그만두셨는데 한밭집을 하셨을 때는 늘 공사장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가게가 잘 돌아갔다고 하셨어요. 그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시누이의 예비 신랑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속이 깊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자리 자체도 너무 화기애애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렇게 자리를 마치고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예비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예비 신우의 목소리는 노발대발한 상태였고 화가 단단히 난 게 느껴졌어요. 아씨, 언니. 쪽팔리게 한밭집 했던 엄마 얘기를 왜 했어요? 왜? 나까지 수준 낮아졌잖아요.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분위기 다 깨지게 진짜.
아가씨, 그게 왜 쪽팔린 건데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고 그 일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셨는지 아세요? 아가씨 수준은 대체 어디에 있길래 저 때문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수준인 거 아닌가요? 아가씨나 주제 파악 좀 똑바로 하셔요. 아, 진짜 저번부터 느낀 건데 은근히 할 말 다 하네. 그렇게 말하면 나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 생활 굉장히 힘들 텐데. 시집살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결혼 전부터 너무 나대네. 나중에 후회하지는 말아요. 후회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다짐하게 되네요. 나 이렇게 쉽게 굽힐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가 아무리 시집살이니 뭐니 협박해도 저는 꿋꿋하게 제 갈 길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말고 본인 결혼이나 잘 준비하세요. 그 순간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아가씨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즐거운 자리였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싸움을 거느냐고 했죠. 예비 신우는 남편의 말에 씩씩대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속이 뒤집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억울함과 화가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 때문이라기보다는 예비 신우의 그 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솔직히 꼴 보기 싫었어요. 왜 남편이 대신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차라리 예비 신우에게 제대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더 답답하게 느껴졌고 그저 나만 이렇게 상처받고 소가리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그래도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남편이 중간에서 잘 차단해준 덕분에 더 이상 방해받을 일 없이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어요. 예비 신우 결혼식이 먼저 가까운 날짜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결혼 상견례는 예비 신우 결혼식이 끝난 뒤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예비 신우 결혼식 날이 다가와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하실 예정이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저와 예비 시댁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기꺼이 참석하시기로 했죠. 엄마의 그런 마음 씀씀이를 생각하면 정말 고맙고 한편으로는 그 자리가 엄마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엄마가 먼저 저에게 이제 가족이 될 사이라며 축의금을 50만 원 정도 내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엄마에게 20만 원만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예비 신우 결혼 선물로 이미 다이슨 청소기를 사줬으니까 엄마는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죠. 사실 그 청소기 선물도 예비 신우의 본색을 알기 전에 해준 거라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배가 아픈지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하시기 위해 남편이 직접 모시러 갔고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예비 신우 결혼식장에 함께 도착했어요. 남편은 주차를 하러 갔고 우리가 먼저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먼저 조심스럽게 축의금을 건네셨는데 갑자기 시모가 눈에 띄게 인상을 쓰며 다가오더니 거칠게 축의금 봉투를 낚아채더라고요. 봉투를 낚아채는 시모의 손길은 너무나 무례하고 거칠었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듯했어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았고 엄마의 손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확 뜯어보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봉투를 확인하려는 시모의 손길이 불쾌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 하시는 행동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놓고 구시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넌 조용히 해. 아, 뭐야. 이게 20만 원이라고?
집안 수준이 딱 이거밖에 안 되나 보네. 우리 같은 집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기본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축의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성의만 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직장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요, 20만 원은 해요. 그런데 사돈 될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한다고요? 이래서야 사돈 맺을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정말로 이 정도 성의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야 우리 딸 예비 시댁에 체면이 서겠어요? 사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축의금이 꼭 돈의 액수로 평가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희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인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돈께서 이런 식으로 저희를 평가하시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네요. 결혼이라는 게 돈으로만 얽힌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사돈 기대에 미치지 못했나 보네요.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축의금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시모의 태도가 너무나도 모욕적이었죠. 지금까지 시모에게 느꼈던 모든 불편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왜 축의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난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모에게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속에 있던 말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네, 사돈 안 맺을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엄마한테 사돈 맺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어머니와 사돈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 당장 파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이런 결혼 원치 않아. 어차피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집안에 엮이는 거? 나도 바라지 않았어.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네. 괜찮아, 진아야. 이쯤에서 그만두자. 우리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 눈에는 그게 부족하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괜히 너까지 상처받지 말자. 어차피 이 결혼이 벌써부터 부딪힌다면 굳이 더 볼 필요도 없어. 우리도 우리 식대로 잘 살아가면 돼.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리자. 목소리를 높여 맞받아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엄마가 제 손을 붙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예비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기에 시모는 더욱 당당하게 나오는 듯했어요. 주위에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자 시모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저와 엄마를 몰아세우려 했던 거죠. 그런데 엄마도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시모 손에 들려있던 축의금 봉투를 확 빼앗으시며 말했어요. 그럼 돈을 내놓으라며 우리도 더 이상 이런 결혼은 필요 없다고요. 사돈 되는 것도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엄마의 말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시모에게서 느낀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딸이 하대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 나온 것 같았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사장님하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웬일인지 예비 신우의 시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알아보고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비 신우의 시아버지가 우리 엄마 손을 덥석 잡으면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고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거예요. 엄마도 몇 초간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이내 사장님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셨군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반가운 상봉의 인사를 나누셨죠. 그러자 예비 신랑 쪽 하객들도 하나둘씩 엄마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줄줄이 이어져서 엄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는데 모두들 엄마에게 잘 지내셨냐고 물으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시모는 점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고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급기야 시몬은 하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사람을 잘못 본 것 아니냐며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한 처절함마저 느껴졌어요. 누구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축의금도 겨우 20만 원을 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닌데 왜 감사 인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 신부 엄마로 착각하신 거면 그건 이 여자가 아니고 나예요, 나. 아니요, 저희가 찾던 분 맞습니다. 저희 중에 이분을 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오히려 그리워했죠. 그동안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해서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공사 현장에서 저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늘 눈치 보지 않게 챙겨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한테 누가 좀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왜 이 사람들이 저 여자한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이 사람들이 뭐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몬은 하객들의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하객들이 하나같이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자 점점 말문이 막힌 표정이 되었죠. 저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붙잡고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모두가 감사 인사하러 오는 상황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엄마의 말을 들어야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잔잔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동안 기억 속 깊이 묻어두었던 옛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셨어요. 엄마가 한바집을 운영하시던 시절 그 가게와 계약을 맺었던 시행사 대표가 바로 예비 신우의 시아버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과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대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는 이유는 그때 그분이 운영하던 시행사가 큰 사기를 당하면서 회사가 휘청거리고 인부들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으니 밥조차 제때 챙겨주기 어려웠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이셨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계약했던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겠냐고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대요. 엄마도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냥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6개월 동안 무료로 밥을 제공해 드리기로 했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시면 갚으라고 하셨대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큰 결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용기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엄마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왜 그동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해졌고요. 엄마는 민망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으시더니 그래도 사장님이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걸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기에 이렇게 다시 재기하신 모습이 너무 기쁘다고 덧붙이셨죠. 엄마의 표정에는 안도의 미소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신 건 아닌지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다고 하셨어요. 예비 신우 시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때 그 도움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가게를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더 노력을 해서 찾아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외상값은 꼭 지불하고 싶습니다. 아유 참 그런 말씀 마세요. 그때는 다들 어려웠던 시기였잖아요. 저도 그냥 돕고 싶어서 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월급을 줘야 할 인부들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제가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인부들에게 밥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꼭 외상값 받아주셨으면 해요. 앞으로도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근데요, 사장님. 아까 제가 사장님네 사돈께서 하신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준이 낮아서 사장님 댁에 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엄마는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신우 시아버지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시모를 노려보았고 시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시모에게 쏠렸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때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시부도 시모에게 도대체 무슨 막말을 한 거냐며 눈을 부릅뜨고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시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고 주변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예비 신우 시아버지도 엄마에게 사과하며 시모의 발언에 대해 황당해 하셨어요. 아이, 사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은인이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요, 사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결혼식에 와주신 손님께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결혼식은 축하와 감사를 나누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손님을 모욕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런 태도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잃게 될 겁니다. 장모님, 이런 걸로 사람 수준 나누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체면이라니 너무 창피하네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시모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시모에게 집중되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주차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시모를 향해 차갑게 반응했어요. 남편의 눈에는 분명히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남편은 시모에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망치시는지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실 거냐면서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곧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니 자리를 옮기자고 권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시모에게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예비 사위의 말투는 냉소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라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시모라도 이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모는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 완전히 외톨이처럼 남겨졌죠. 결국 예비 신우도 신부 대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울고 있더라고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나서도 예비 신우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화장은 이미 번져 엉망이 되었어요. 아마 그날 찍힌 사진 중에 제대로 나온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쌤통이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니 결국 본인도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진행 중에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중요한 순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생략되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끝내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저는 엄마와 함께 결혼식장을 떠나면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은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엄마에게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저도 엄마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제발 결혼만은 허락해 주세요. 진아를 정말 사랑하고 평생 진심으로 잘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께도 잘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우리 진아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거든. 자네 어머니가 뭐라 한 거랑 자네랑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진아한테도 어머님께도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이 결혼을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저는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모의 언행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사람만큼은 저에게 언제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저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남편의 따뜻한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결국 시모도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 달라고 애원하며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간청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엄마도 시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고는 마음을 푸셨어요. 지난 과정에서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와 남편을 생각하며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시행사 대표이자 이제는 시댁의 사돈이 된 시누이의 시부도 저희 엄마께 좋은 연을 맺고 함께 잘 살아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돈께서는 우리 엄마에게 그때 밀린 외상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셨어요. 사장님, 그때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돈은 그때 못 드린 외상값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때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아유, 그때 일이야. 서로 어려운 시기였으니 도와드린 거죠. 이렇게 큰 돈을 다시 주시다니, 아유, 제가 이렇게 큰 돈은 받기가 좀...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히 드려야죠. 그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받은 도움이라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 꼭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엄마는 시누이의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돈을 받은 엄마에게 아빠와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결국 저의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여행 다녀오시라고 설득해도 엄마는 단호하셨죠. 엄마의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덕분에 결혼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었고 엄마의 마음을 담아 결혼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덕을 많이 쌓으신 엄마 덕분에 제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엄마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했죠. 저희 결혼식 날에도 시모는 그저 조용히 뒤에서 따르기만 했고 결혼한 후로는 눈치만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최대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죠. 덕분에 저는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어떤 걱정도 없이 보내고 있어요. 시모와 시누에게 이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시댁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신우도 시모의 밑바닥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인 이후로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일이 정말 크게 작용한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신우이의 시아버지께서는 명절마다 우리 엄마에게 굴비며 간장게장까지 갖가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명절에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엄마가 받은 선물을 자랑했죠. 어머니, 저희 엄마가 이번에도 아가씨네 사돈댁에서 전복 선물을 보내주셨대요. 어머님께서는 이번에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어? 아유, 그게 이번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작은 거 몇 개. 아, 그러세요? 저희 엄마는 항상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요. 아가씨 사돈께서 정말 정성껏 챙겨주신다고 매번 자랑하시더라고요. 뭐, 아이, 그게 다들 상황이 다른 거니까 꼭 선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건 아니잖니?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잘 대우를 받고 계시다니 다행이긴 하구나. 어머님, 도대체 어떤 수준이시길래 사돈에게 이 정도 선물도 받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매번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으시는데 말이죠.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잘난 건설 시행사에 딸을 시집 보내고도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시모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시부께서 분기마다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계셔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제 입지는 더 확고해졌죠.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임신 준비까지 하게 될 예정이라서 더 설레고 기대되는 날들을 보내고 있죠. 남편은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저도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엄마도 그런 저를 보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엄마가 평생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오신 걸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남을 돕는 게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난 고난이 결국에는 행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많은 걸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